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손 좀 흔들어주세요. 제가 청주 육거리 시장을 5번 온 것 같아요. 오늘 여러 참 오랜 동안 못 뵀다가 우리 유건진 예비 후보님하고 청주 육거리 시장 갔는데 사실은 마음이 찡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특히 또 젊은 분들이 요즘 우리 공화당 주원진 대표 인기가 대단하다. 젊은 사람들한테서 젊은 상인분이 저한테 직접 그래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유건진 후보가 우리 공화당하고 딱 맞는, 그러니까 제가 밑에 뭘 써달라 그래서 우리 공화당하고 이렇게 우리 공화당 다운 후보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우리 공화당은 탄핵 정부 불법 거짓 탄핵에 저항해서 대한애국당을 창당하고 지금까지 이제 6년째 투쟁을 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유건진 후보가 오늘 시장을 갔는데, 대표님, 제가 저기에 45년 전에 처음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했던 데입니다. 거기서 제가 지나갈 수 없잖아요. 도넛 하나를 사서 먹고 했는데 그 처음 시작했던 그 중학교 졸업하고 처음 시작했던 그 자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후보. 그게 우리 공화당이에요. 우리 공화당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되게 부자도 계세요. 말씀은 안 하시고요. 근데 정말 중산층이나 자영업자분들을 대변하는, 서민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요즘 뭐 양당에 대해서 얘기하기도 싫지만 정말 무능해도 저렇게 무능한 정당, 무책임한 정당, 국민의힘 같은 정당은 처음 봅니다. 저도 그 당에 10년을 있었고 그 당에서 국회의원으로 3선을 했지만 저렇게 대통령 한마디에 꼼짝 못하는 정당의 자유가 사라진 그러한 정당은 처음 봐요. 전당대회 할 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다시 헌법을 다시 써야 되겠다. 대한민국은 상권분립의 나라가 아니다. 이런 헌법을 다시 써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는 저하고는 제가 안전행정에 간사를 하고 안전행정이 있을 때 경기도지사 당시에 제가 국정감사를 하러 갔잖아요. 저렇게 부패 의혹이 많은 그러한 야당 대표도 처음 보는 거예요. 국민들이 뭘 봐야 되느냐? 도대체 정치권을 보고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지금 2023년 지금은 코로나 3년 차에 들어와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족 집단 자살을 하고 삶을 놓아버릴까 말까 매일 고민하고 집을 접히다 못 접혀서 이제 집을 팔아버리고도 그 삶을 유지하기, 그 식당 하나를 유지하기가 평생 아버지 때부터 지켜왔던 그 가게 하나 유지하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에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는 민생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국힘당과 민심을 외면해버리는 그러한 민주당을 볼 때 우리 국민들의 마음은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로지 선거만 하면은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를 얘기하는 그러한 시대는 끝난 겁니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부패 의혹하고 이번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오늘도 가족과 동반자살을 하는 그 기사가, 여러분들 동반자살 기사가 기사에서 언론에서 갑자기 사라진 거는 여러분 아시죠? 갑자기 그런 기사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 제가 모범택시 사장님들 잠깐 뵙고 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코로나 정치방역을 1년만 당겼으면 그 쓰러져가는 자영업자, 시장상인, 또 식당에 많은 분들은 견뎠을 거다. 코로나 정치방역 1년 더 하는 동안에 OECD 많은 국가들이 코로나 방역을, 마스크를 벗고 팬데믹에 벗어날 때 우리는 정치방역을 1년 더 하는 바람에 이 고통이, 끝없는 고통이 코로나 이후에 또 우리 서민들을 짓누르고 자영업자들을 짓누르겠구나. 정치를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한 사람으로, 국회의원을 또 3선 했던 사람으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지금도 우리 공화당의 당대표로서 여러분과 같이 깨끗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가진 자의 정치가 아니라 가지지 못한 분들의 편에 서서, 쓰러져가는 자영업자들의 편에 서서, 시장 상인들의 편에 서서, 제가 전국의 시장을 100여 차례 방문했습니다. 어느 정치인도 그래 못했을 거예요. 전국의 시장을 가서 장보기를 하고, 저희들의 조그만 정성이라도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안 되지만은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견뎌달라고 그렇게 시장을 다닌 게, 전국 시장을 거의 5일장은 거의 다 다녔어요. 오늘 유근진 후보, 예비 후보의 사무실 개소식에 와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의 그 거짓과 불법과 사기와 불의의 세력들하고의 싸움이 정말 옳았구나.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석방대에 나오셨고, 대통령이 나오시기 전에는 하루도 쉼 없이 우리는 탄핵 무효와 석방 투쟁을 했고, 대통령 나오시고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던 그 명예회복을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 법적으로 탄핵이 잘못됐다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한 계기이기도 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불법으로 탄핵당하고 감옥 가셔서 인고의 세월을 지내고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이 불의의 세력들한테 굴종하시면 안 된다. 절대로 버티셔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매일 투쟁했습니다. 대통령이 계신 표천대에 매주 가서 집회를 하고 대통령께 수만 장의 편지를 보내고 전국을 다니면서 탄핵의 진실이 뭔가, 왜 그들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저질렀을까, 왜 그들은 자유우파 국민들이 뽑은 정당한 대통령을 마녀사냥을 통해서 탄핵을 시키고 소위 공산사회주의들한테 왜 정권을 헌납했을까? 왜 그들은 새누리당 안에서 62명이나 되는, 특히 김무성과 유승민 같은 배신자들이 그런 배신 행위를 했을까?
지금도 그 탄핵의 과정은 계속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윤핵관들은 이번에 후보로 나왔던 많은 사람들, 안철수 후보는 주동했고, 김기현 후보는 동조했고, 황교안 후보는 방관했고, 천하람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뭔가? 우리는 오늘 유건진 후보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이 왜 이렇게 처절한 투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은 없어졌으리라 생각했는데 4일 전에 있었던 3.1절에는 그 수많은 인원들이 3.1절 행사를 오셔가지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과연 우리 공화당은 뭘까? 대통령 선거에서도 참패하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기타 지방의회에서도 했는데도 왜 저 우리 공화당 버티고 있을까? 그것은 옳은 길을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2023년에 옳은 길은 뭡니까? 어려운 국민과 함께 국민의 아픔을 같이 하는 것이 옳은 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탄핵의 거짓 불법 조작을 밝히는 그 진실 투쟁이 옳은 거 아니겠어요? 그 탄핵의 불의의 세력들이 지금도 정권을 쥐고 혹은 정권을 뺏기고 그들끼리의 정쟁에, 그들끼리의 권력 싸움을 비판하고 정의가 반드시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가는 우리가 옳은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강한 겁니다. 강한 거예요. 오늘 유튜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오늘 또 50만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다시 한 번 더 결의를 다질 거예요. 우리의 길은 옳았고 진실은 반드시 이기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 그것이 만고 역사의 진리고 우리가 겪어왔던 수천 년의 대한민국 역사가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그것은 교훈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동지들은 굉장히 위대하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애국자 중에 애국자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건진 후보하고 연석순 후보 사모님 두 분이 오셔서 출마를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멈칫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보고 출마하겠습니다. 몇 번 제가 다짐을 했는데 출마하시겠다고. 오늘 와서 뵈니까 그동안 한 번도 45년간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지금의 건축회사를 맡으면서 일하고 있는 요 45년간의 삶의 역정이 고스란히 우리 상당구에 고스란히 있더라. 육군이 시장 갔는데 한 집 건너 다 알아요. 오래된 분들은 다 알아. 그것이 우리 공화당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진 동지께서 또 연석순 우리 사모님께서 용기를 가지고 출사표를 던졌죠. 그러면 우리 공화당다운 우리 유건진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면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뭐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 갈라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은 300여 차례 태극기 집회하면서 한 번도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 각자가 다 회비 내고 저 경남에서부터 제주도에서부터 멀리는 3만 원에서 4만 원, 가까운 데는 2만 5천 원씩 내면서 그 많은 인원이 3.1절에 모였던 것은
그만큼 우리 공화당 동지들한테는 애당심과 애국심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으면은 모든 것을 내가 희생하면서 하겠다. 나에게 임무만 맡겨달라. 우리의 등에 지어진 우리의 역사에 대한 그러한 사명감을 반드시 실천하겠다. 라는 그러한 사명의식과 역사관과 애국심과 애당심이 여러분의 어깨에 확 쥐어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도 충북은 물론이고 충북, 대전, 충남 동지들께서 하나가 돼서 우리 공화당은 돈 안 줍니다. 유튜브 보시는 분들 우리 공화당 어디에 집회 가든 어디에 뭐 선거활동 가도 돈 한 푼도 주는 사람 없어요. 다 100% 자원봉사입니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국가보조금 한 푼 없이 당원들의 당비하고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정당. 50만 당원이 당가를 다 부를 수 있는 정당. 그래서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강하니까 싸우기도 많이 싸우죠. 싸우기도 많이 싸워. 우리 공화당 당대표 그만두든지 뭐 제가 정치를 그만두면은 그렇게 그런 거 해야 돼. 감정 조절 뭐 감정 조절 상담센터 이런 거 좀. 유건진 후보의 진짜가 저도 오늘 방금 저 깜짝 놀랐어요. 제 진짜하고 똑같은 한자를 쓰더라. 비우에 별진짜, 지진칼 때 진짜를 써요. 그런데 이 지진의 글이 두 가지, 여러 가지 뜻이지만 대표적인 의미가 지진이라는 게 흔들릴 진짜잖아요. 두 번째는 일어날 진짜가 있어요. 일어날 진짜. 조원진이 그렇지 아시죠? 나라 조자에 근원은 자에 일어날 진짜입니다. 일어날 진짜. 나라의 근원을 일으킨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라의 근원을 일으키는 힘이다. 이 상당부의 어려운 분들, 저나 유건진 후보나 생긴 것부터 기적적이지는 못해요. 서민을 대표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는 충분히 우리 공화당에서 후보 두 분의 활동을 보면서 이분들은 그냥 말보다는 행동을 하는 분들이다. 행동을 하는 분들이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조금 전에 식사로 가는데 저랑 같이 김밥 먹었어요. 김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선을 다 하시면, 왜냐하면 워낙 이 지역에 오래 사셨고 또 평도 좋으시고 또 특히 육거리 시장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처음 그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했던 그 고향 거기서 반드시 당선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네. 충북 도당에 와서 우리 변성근 위원장 자기소개 못해서 충북 도당의 변성근 위원장이십니다. 김영태 상임고문님, 김진호 위원장님, 언론인들을 비롯해서 우리 황 위원장님, 충북도당 운영위원들 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애당심과 애국심에 우리 공화당 당대표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3월 1일 날 여러분들 놀라셨죠? 네.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수많은 인파들이, 우리가 종로상가 가니까 우리 그 뒤에가 명동을 이제 지나갑니다.
그 정도로 수많은 동지들이 자유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화당이 창당했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법 거짓이다. 불법이고 거짓이고 선동, 조작, 음모, 기획에 의한 탄핵이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미리 알았다는 것.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보면은 서로 탄핵에 자기 네가 문제했다. 네가 많이 했니. 내가 많이 했니. 싸움이 있을 때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볼 때는 한마디로 가소롭다. 너가 뭐 윤석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국민의힘 누구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미 여러분들 2017년 8월 30일 날 창당을 했는데 우리 공화당이 2017년 5월 달에 저의 연설을 들어보십시오. 그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대통령 선거 끝나고 태극기가 다 사라졌을 때 우리가 태극기를 다시 들었을 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 대한 탄핵이 아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탄핵이고 자유우파 국민에 대한 탄핵이다. 그래서 탄핵에 앞장섰던 대신의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버려버렸고 자유우파 국민을 버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짓 불의의 세력과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태극기를 들었고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계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 수많은 정인들이 있는데 헌법재판소 앞에서 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수십 명이 인사불성이 돼서 쓰러 계시고 병원에 후송되신 소방청에서 2019년 밝혔듯이 4분은 현장에서 돌아가시고 9분이 후송되고 후송되지 않고 자식들한테 알리기 싫어서 인사불성된 상태로 그냥 옆에 같이 왔던 분들이 집으로 모신 분도 많아요. 그분은 태극기 하나 들었지 돌멩이를 든 적도 없고 그분은 쇠파이프를 든 적도 없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신 그 현장을 우리는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 방송 이 5분의 죽음을 묻어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있을 수 없는 모든 언론 방송의 불의의 짓들을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들은 저질러 버렸어요. 조선, 한겨레, 중앙, 경향 모든 언론 방송들이 한 줄도 서지 않고 역사 이래에 건국 이래에 단일 집회로서 가장 많은 사람이 그 현장에서 돌아가셨는데 언론 방송은 불의를 저질러 버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지금 정의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양당으로 갈라져. 파란색과 언론 방송도 파란색과 빨간색으로 갈라져서 정의를 논하고 있습니다. 언론 방송이 정의를 얘기하려면은 2017년 3월 10일 돌아가신 우리 눈앞에서 직접 목격했는 돌아가신 분들 또 2019년 국정감사에서 소방청에서 밝혔듯이 4분이 그날 돌아가셨다는 걸 밝혔는데도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대한민국 언론은 그날부로 죽은 겁니다. 그들은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 한복판에서 그것도 2시간 만에 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었는데도 한마디 얘기하지 않고 한 줄 쓰지 않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언론은 2017년 3월 10일부로 죽은 겁니다. 두 번째,
지식인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좌우를 떠나서 모든 지식인들은 외면했습니다. 백남기 농문 그분 돌아가셨을 때 국회가 1년간 마비됐어요. 그들은 쇠파이프도 던지고 엄청난 경찰 버스를 불태우고 했지만 우리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 있던 분들은 태극기만 들고 아무런 저항하지 않은데도 돌아가시고, 이 대한민국의 지식인들은 비겁하게 외면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정당이나 정치인들은 뭐라 했습니까? 조은진 한 사람 빼고 정치인들은 자기들의 배신 행위, 자기들의 반역사 행위, 자기들의 반국민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굴종했습니다. 침묵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을 만든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얘기하고 상권분립이라고 얘기하고 자유라고 얘기하고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하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아무런 저항하지 않는 5분의 죽음을 그냥 묻을 수가 있는가? 그날이 다가옵니다. 5일 있으면 그날이 오죠. 그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했던 광화문 투쟁은 폭력투쟁으로 사법부가 가해자를 피해자로 뒤바꾸는 그러한 판결을 내렸어요. 6.25 날 2019년 그 6.25 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까? 수많은 유튜브들이 그 현장을 찍었고 광화문 투쟁을 통해서 수많은 분들이 우리 공화당에 이 땅 러시를 들었죠.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느냐, 그것이 우리 공화당의 초심이에요. 정치인들이, 지식인들이, 언론이 정의를 외면하고 불의의 편에 서고 침묵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배신하고 역사를 등지고 그러한 행동을 할 때 분연히 일어나서 그 진실을 밝히고 지금까지 싸웠던 게 우리 공화당의 정신이다. 그래서 3월 10일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KBS 아나운서 했던 정미영 사무총장 우리 투쟁 과정에서 본인이 몸 아픈 거를 숨겨가며 죽는 그날까지 저희들과 함께 투쟁을 했습니다. 김현덕 서울시장 시당위원장님 하와이 영사까지 지내고 외교관에서 35년 외교관 생활하고 외교관 퇴직해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분이 우리 공화당과 같이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투쟁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정주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 이 천안에서 교회 하시다가 오셔서 그 투쟁까지 또 돌아가셨어요. 우리의 강태성 동지를 비롯해서 우리 5년간의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신 애국 열사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1일 오전 12시 그 역사의 비극의 현장, 대한민국의 정의를 무너뜨린 그 현장, 헌법재판소 현장에서
우리가 3월 11일 토요일 날 집회를 여는 겁니다. 그날은 2월 17일 돌아가셨던 5분의 애국 열사분들과 태극기 투쟁 과정에서 돌아가셨던 또 5분의 애국 열사, 10분의 애국 열사들에 대한 합동 추모제를 올해 처음으로 합동 추모제를 수행합니다. 이 3월 11일 합동 추모제는 우리 공화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집회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아직도 대한민국에는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에 거짓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너희들이 탄핵의 죄를 단죄를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온 국민한테 선언을 하는 그날이 되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조금 무겁게 얘기했죠. 제가 명함을 한 장 받았어요. 찾아가는 민원봉사자 류건진 청주시의원 예비후보 맞죠? 이게 제일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들 유튜브는 수많은 동지 여러분 이 방송 다시 돌려보기 하든지 지금부터 쓰세요. 여기 청주시의원 나 선거구는 이 중앙동입니까? 잘 안 보이나? 네,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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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안동. 성안동 잘 안 보여. 그 다음에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신성동, 산성동, 이게 중앙동, 성인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동, 명암동, 산성동 7개 지역에 아시는 분들 지인 찾기를 하셔서 우리 유건진 후보가 활동하시는데 도움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그 7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 지인을 많이 좀 찾아서 이제 선거 사무실이 갖춰졌으니까 또 그런 사무 이런 부분들은 우리 변성근 위원장님이 워낙 많이 보셨으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지인 찾기가 무서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 투표하러 가는 것보다 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을 소개해 줄 때 그때가 굉장히 이 지지하는 율이 높다고 합니다. 유건진 후보께서 저와 진짜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여기 육거리 시장에 있는 상당구에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후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좀 길게 했죠. 제가 사실 유튜브 좀 인식했어요. 성관이 분들도 좀 인식하고 성관이 분들이 제 얘기를 듣고 지금이라도 공무원이시니까 입당은 못하도 우리 공화당에 친우리 공화당 동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분들이 다 와주신 것만 해도 우리 유건진 후보께서 얼마나 가족들과 좋은 사이가 되는가 그 하나만 봐도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가면은 막 아이고 막 우리 공화당 그 와갔노 좀 가다가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젊은 분이 시장에서 저한테 2번이나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우리 공화당이 요새 젊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되게 좋아졌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번 선거를 통해서 우리 공화당이 무엇인가를 한 번이라도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유건진 후보 잠깐 나오세요. 2분 나오세요. 어머님 나오시죠. 촬영을 한번. 오늘 최고님